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친구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함께 들어보아요. 이야기 듣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코멘트에 지금 누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컨텐츠에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러면 잘 자요, 친구들. Good night. 오늘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 신화예요. 상상하기를 좋아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재미난 이야기로 남겼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남긴 신들의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라고 해요. 이 흥미진진한 신화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해 문학, 미술, 음악, 건축 등 예술 활동에 창조적인 밑바탕을 마련해 주었지요. 그리스 신화는 서양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그런 재미난 우리 그리스 신화 오늘 함께 들어보아요. 월계수 다프네. 에로스는 날개 달린 개구쟁이 신이에요. 에로스는 금과 납으로 만든 화살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으로 만든 화살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고 납으로 만든 화살은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었지요. 하루는 에로스가 장난으로 금 화살과 납 화살을 쏘았는데 금 화살은 아폴로니, 납 화살은 아름다운 요정 다프네가 맞았어요. 숲속에서 다프네와 마주친 아폴로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이 싫어서 달아나 버렸어요. 다프네, 제발 가지 말아요. 아폴론이 따라오자 다프네는 더 빨리 달아났어요. 제발 저를 쫓아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싫어요. 하지만 아폴로는 계속해서 다프네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왔어요. 아폴론이 다플레를 막 잡으려는 순간 다프네는 아버지인 강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의 손에 잡히느니 차라리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름다운 다프네는 그 자리에서 월계수 나무로 변하고 말았어요. 오, 사랑하는 나의 다프네. 아폴로는 다프네가 변한 월계수 나무를 붙잡고 한참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메아리가 된 에코.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었어요.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는 셈이 아주 많은 여신이었지요. 어느 날 제우스가
헤라 몰래 숲속에 놀러 갔어요. 숲속에는 아름다운 요정들이 살고 있어서 재미있는 이들이 많았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구름을 박차고 제우스를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숲속 어디에서도 제우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제우스를 찾아 헤매던 헤라가 잠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숲속의 요정 에코가 나타났어요. 에코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수다쟁이 요정이었지요. 에코, 혹시 제우스를 보지 못했니? 수다쟁이 에코는 여신 헤라가 제우스를 찾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놓았어요. 조잘조잘 제잘제잘 또 조잘조잘 제잘제잘. 에코가 수다를 떠는 사이에 제우스는 멀리 도망쳤어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헤라는 에코에게 벌을 주었어요. 에코, 너는 이제 남이 하는 말만 따라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에코는 깊은 산속에서 다른 사람의 말만 되풀이하며 숨어 살게 되었답니다. 판도라의 상자. 신들의 왕 제우스 신은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갔어요. 헤파이스토스는 땀을 흘리면서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진흙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거라. 제우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인간은 모두 남자였지요. 그래서 제우스는 최초의 여자를 만들라고 명령했지요.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여인을 완성했어요. 헤파이스토스는 그 여인을 제우스 신에게 데리고 갔어요. 수고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제우스는 기뻐하며 모든 신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는 최초의 여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한 가지씩 주라고 명했지요. 신들은 최초의 여인에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웃음, 춤과 노래, 그 밖에 많은 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여인에게 판도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지요. 마지막으로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뚜껑이 달린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이 상자를 너에게 선물로 줄 테니 잘 간직하도록 해라. 하지만 결코 상자를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그 약속을 꼭 지키겠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판도라는
상자 속이 너무나 궁금해졌지요. 도대체 저 상자 속에 무슨 선물이 들어있을까? 판도라는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나한테 준 선물이니까 딱 한 번만 살짝 열어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판도라는 제우스 신과 굳게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나서 꾹 참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판도라는 상자를 열어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판도라는 호기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자 뚜껑을 열고 말았어요. 그러자 상자 속에서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어요. 가난, 질병, 미움, 근심, 걱정, 질투, 분노. 세상의 온갖 불행이 상자 속에서 빠져나와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판도라는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상자의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상자 속에 있던 모든 불행은 이미 다 빠져나간 뒤였지요. 다만 상자의 맨 밑바닥에 있던 희망만이 상자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뒤 사람들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불행을 겪으며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겨워도 마지막 남은 희망을 늘 잃지 않았답니다. 해바라기가 된 클리티에. 아침이 되면 해의 신 헬리오스는 황금 수레를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그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지요. 요정 클리티에는 헬리오스의 빛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아, 헬리오스를 닮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새 클리티에는 헬리오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헬리오스는 클리티에에게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요. 헬리오스의 사랑을 받지 못한 클리티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슬픈 눈으로 늘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클리티에의 발 밑에서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또 몸에는 초록색의 솜털이 돋아나고 얼굴은 해님을 닮아갔지요. 그 모습은 해의 신인 헬리오스와 꼭 닮아 있었어요. 마침내 클리티에는 해님을 닮은 해바라기 꽃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헬리오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답니다.
거미가 된 아라크네. 배 짜는 솜씨가 아주 좋은 아라크네는 늘 배틀 위에 앉아서 옷감을 짰어요. 사람들은 배를 짜는 아라크네의 모습을 보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아라크네는 정말 솜씨가 좋아. 어쩌면 손놀림이 저렇게 빠를까? 그러게 말이야. 아라크네가 만든 배는 너무 아름다워. 아라크네는 사람들의 칭찬에 점점 더 교만해졌어요. 배 짜는 솜씨는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배를 잘 짜는 아테나 여신과 시합을 한다 해도 난 이길 자신이 있어. 아라크네의 말을 들은 아테나 여신은 화가 매우 났어요. 어느 날 아테나 여신은 할머니로 변신해서 아라크네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그렇게 배를 잘 짠다면서요? 그렇고 말고요. 제 솜씨는 아주 훌륭해요. 아테나 여신과 시합을 한다 해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아테나 여신은 잘난 척하는 아라크네를 혼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가씨, 그렇다면 나와 한번 시합을 해볼까요? 그렇게 아라크네는 할머니의 모습을 한 아테나 여신과 배 짜는 시합을 하게 되었어요. 아라크네의 솜씨는 아테나 여신도 이길 수 없을 만큼 훌륭했지요. 화가 난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가 짠 옷감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실에 매달려서 사는 게 좋으면 평생 어두운 구석에서 실이나 짜며 살아라. 아테나 여신은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거미가 된 아라크네는 실을 짜며 늘 실에 매달린 채 살게 되었답니다.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 강의 요정인 리리오페에게는 어여쁜 아기가 있었어요. 요정은 그 아기에게 나르키소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어느 날 한 마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된답니다. 그러니 결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서는 안 돼요. 리리오페는 집안에 있는 거울을 모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아름다운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많은 요정들이 멋진 나르키소스의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요. 목소리가 예쁜 숲속의 요정 에코도 나르키소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목소리를 잃어버린 에코는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나르키소스는 에코도 또 다른 요정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르키소스는 목이 너무 말라서 샘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샘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르키소스는 그만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지요.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다가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나르키소스가 쓰러진 자리에는 아름다운 수선화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지금도 물가에 피는 수선화는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한답니다.